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12주차 협상 전략의 종류. 이번 시간은 대인관계 능력 12주차 2차 시 협상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 1차 시에 이어서 협상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협상의 의미, 협상의 과정, 그리고 협상의 전략의 그런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협상 전략의 종류를 학습을 이어갈 텐데, 협상 전략의 종류 중에서도 협력 전략, 문제 해결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2주차 1차 시와 마찬가지로 직업 생활에서 협상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상황에 맞게 협상 전략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직업 생활에서 적절한 협상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직업 생활에서 적절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상 전략의 종류 중에서 협력 전략, 문제 해결 전략 중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협력 전략의 형태는 네 가지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협력 전략,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hift, build, change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코터의 변화관리 모델을 협상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설득 전략으로 see, 보고, feel, 느끼고, change, 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갈등 관리를 순조롭게 하고 설득 전략을 통해서 협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협상 전략 관점에서 볼 때, 쉬 전략은 시각화하고 직접 보게 하여 이해시키는 전략이고요. 필 전략은 스스로가 느끼게 하여서 감동시키는 전략입니다. 체인지 전략은 변화시켜서 설득에 성공한다는 전략인데요. 지금 도식화 해놓은 거 보시면 시각화 이해시킨다. 두 번째 feel, 느끼게 하여 감동시킨다. change, 변화시켜서 설득에 성공한다. 결국은 문제를 보이게 만들어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상대가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 필요성, 기회 등을 직접 보도록 만드는 단계로 자료, 증거, 시각화, 사례 실험 등을 통해서 문제가 존재함을 지금 바꿔야 함이라는 인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협력업체가 단가 인하 협상을 하는데 영업팀과 공급업체 간의 협상이에요. 영업팀은 단가를 낮춰주세요가 아니라 시장 가격 변동 그래프, 경쟁사 비교, 원재료 가격 하락, 자료 등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공급업체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났었나를 직접 확인하고 그런 문제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한 예로 보면 내부 조직 갈등 해결 협상인데요. 팀 A, B가 갈등 상황을 빚고 있어요. 근데 협상을 하려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프로젝트 일정 지연, 고객 불만 증가 등을 원페이지 보고서로 시각화해서 서로 공유하고 구성원들 스스로 우리의 갈등 때문에 전체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필은 문제를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건 나도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적으로 공감하도록 만드는 단계인데요.
참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스토리, 사례, 고객 반응, 직원 인터뷰 등을 좀 효과적으로 잘 공감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면 협력업체 단가인 협상에서 영업팀이 고객상 컴플레인 음성 피드백을 제공하고 품질은 좋은데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된다라는 고객 이야기를 또 전해주는 거죠. 공급업체 담당자는 우리 때문에 고객이 손해보고 있구나라는 감정적 공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문제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공감을 해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내부 갈등 조정 협상 사례로 보면 갈등으로 야근이 늘어난 구성원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는 거죠. 계속 싸우다 보니 사기가 떨어졌어요. 갈등 당사자들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체감하여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체인지, 변화시켜서 설득에 성공한다는데 행동 변화를 실제 협상 안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감정의 변화를 행동으로 연결하는 단계인데요. 구체적 협상안, 실행계획, 역할 조정, 상호 양보안을 제시하여 공동 해결책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례는 협력업체 단가 인하 협상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최종 해결하는 거예요. 공급업체는 단가 인하 시 생산 라인 일부를 자동화하겠다라고 주도적으로 먼저 제안을 해주는 거죠. 설득을 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공급업체는 단가 인하를 하면 생산 라인 일부를 자동화해 주겠다.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영업팀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매출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제안을 하는 거죠. 결국 단가로는 6% 인하, 공급업체는 단가를 6% 인하해주고 영업팀은 계약 기간 2년으로 연장하니까 장기 계약 체결이라는 상호 이익 구조로 협상을 이제 합의함을 해서 협상을 이끌어낸 거죠. 아주 뭐 전략적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런 그 협상 전략입니다. 내부 갈등 조정도 최종 해결이 되는데 두 팀이 공동 KPI를 새로 설정해서 부서별 목표, 공동 프로젝트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일정 관리 툴을 통합 주기적인 회의 그리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이 오히려 공동 성과를 이끌어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 See, Feel, Change 전략. 자, 여기는 데이터 상황 문제를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지적 인식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감정적 공감, 위기감 함께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감정적 몰입, feel, 느끼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change, 변화를 이끌어서 설득에 성공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 새로운 해결책, 양보안, 공동 전략 제안 등을 통해서 행동 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네. 이렇듯 전략에는 다양한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 이해 전략인데요. 협상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에 장애가 된 요인들을 다 없애야 합니다. 협상 전략에 있어서 상대방 이해란 협상 과정상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으면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는 거죠. 상대방 입장,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 갈등을 해결할 의도가 있으면 협상이 아무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부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사의 입장만 내세우면 사실은 그 또 부하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렇게 되면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자, 경영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부서 간의 갈등이 있어서도 상대방 부서에 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 부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로테이션식으로 직무를 변환해서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부서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부서에 하는 직무, 그런 사례들을 발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 상대방에 대한 뭐, 이해, 업무에 대한 이해, 팀에 대한 이해를 서로 조금씩 이해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전략,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런 전략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절이 되었을 때는 서로의 입장을 어, 뭐 강조하고 서로의 입장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업무가 많고 중요하고 이런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접점이 좀 없으면은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이번 세 번째는 호혜 관계 형성 전략인데요. 자, 여기에서 호혜 관계란 협상 당사자 간에 어떤 혜택들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협상 과정상의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예컨대 부처 간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사회적 의무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간의 호의는 부하가 원했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모든 호의가 이에 해당되고, 따라서 부하를 일단 빚진 상태로 만들면 어, 이제 상사가 이렇게 호의를 계속 베풀면 상사가 먼저 무언가를 도와주면 되고, 먼저 호의를 베풀면 부하도 자연스럽게 그 호의에 대한 어, 이렇게 갚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게 되는 그런 상호 호의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시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시민에게 먼저 호혜를 베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부하와 상사 간 시민과 정부 간의 호혜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호혜 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면 호혜 관계는 결국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협조를 잘 받아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다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구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협업이 잘 되고 합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평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로 잘 합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호혜 관계란 정치, 경제 따위에서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거죠. 이걸 약간 긍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베풀어 놓은 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 그런 관계 형성을 하고 먼저 베풀었을 때 스스로, 부하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의 관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먼저 주는 작은 친절과 작은 연보에서 시작해서 상대가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심리적 자극과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그런 호혜적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하는 일이 군 전역 간부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상담사 선생님 중에서 군 조직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역 예전 간부들을 상담을 할 때 먼저 그러니까 약간 내담자들은 상담하면 아무래도 긴장하고 그 경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먼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먼저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 사례들을 개방을 하면 약간 신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담자도 자기의 그런 전직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가정,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고민을 공유하게 되고 그렇다가 보면 상담이 심층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가 됨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전직에 대한 취업에 대한 뭐 이런 관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원하는 일들이 조금 잘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 또한 호혜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혜적인 관계도 다양하게 있죠.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헌신과 일관성의 전략인데요. 헌신과 일관성이란 협상 당사자 간에 기대하는 바에 일관성 있게 헌신적으로 부응해서 행동하게 되면 협상 과정상의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는 뜻인데요. 헌신과 일관성이 상대방의 기대에 헌신적이고 일관성 있게 부응하여 행동하는 것인데 일종의 습관과 같은 것으로 반복하다가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상사가 부하들에게 대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큰 것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도중에 나쁜 습관을 이것저것 허락하게 되면은 헌신과 일관성의 법칙이 깨어지기 때문에 부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쁜 버릇을 가지게 되므로 항상 상사는 행동이나 뭐 이렇게 어떠한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큰 것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또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어,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적 입증 전략인데요. 사회적 입증이란 어떤 과학적인 논리보다도 동료를 비롯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사회적인 그런 뭐 논리나 이슈보다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나 조직 구성원의 그런 설득들, 행동들이 훨씬 더 협상 과정에 갈등을 해결하기 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입증이란 사람은 과학적 이론보다 자신의 동료나 이웃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쉽게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기술을 사회적 입증 전략이라고 하는데 광고에서 말하는 소위 입소문을 통한 설득, 바이럴 마케팅이죠. 설득이 광고를 내보내서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전략. 연결이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 문제와 갈등 관리자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야기한 사람과 관리자를 연결하면 갈등 해결이 용이해진다는 거다. 당사자들 간의 연결이 갈등 해결에 용이해진다는 거죠. 자, 연결이란 제품, 예컨대 정부 정책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예컨대 집행하는 사람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그 정책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면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결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이거나 좋은 이미지, 협력적인 행정이나 정책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결 전략도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갈등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연결자,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건의 전략으로 직위나 전문성, 외모 등을 이용하면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해결에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설득 기술에 있어서 권위란 직위, 전문성, 외모 등에 의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설득당하기가 쉽죠. 계장의 말보다 국장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높고 비전문가보다 전문가의 말에 더 동조하게 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 또한 아니라고 또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위에서 의사결정권자 뭐 또 훨씬 더 어, 윗상사의 입장에서 그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 전략에 따라서 설득이 쉽게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고 문제 해결 전략을 보면 권위 전략 또한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희소성 해결 전략. 희소성이랑 인적, 물적, 자원 등의 희소성을 해결하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해결에 용이하다는 것인데요. 이 희소성 문제는 그 희소한 것을 강력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집단을 소유욕이 있을 때 한해 통용되는데 아무리 자원이 희소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희소성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희소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희소한 것 등에 대해서 더 강력히 소유하고자 하는 큰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목숨을 건 정도로 설득을 잘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희소성 해결 전략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아홉 번째는 반항심 기법 전략입니다. 자, 반항심이란 협상 과정상의 갈등 관리를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상대방에게 반항한다는 것에 관련된 것인데요. 자, 반항심 극복 전략의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로미오의 줄리엣 효과는 희소성과 반항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하지 말라는 반대가 연인들로 하여금 반항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부모들의 반대가 심화되면 될수록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희소성이 더욱 강화되고 반항심은 더욱 자극하여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엔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하나 시민들을 설득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하면 할수록 더 반항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부하나 시민들은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면 부하나 시민들로 하여금 반항 심리를 더욱 유발시켜서 설득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항심 극복 전략, 이제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전략은 협상 전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하는 것보다는 잘 유연하게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력 전략, 문제 해결 전략에서 9가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협상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협상이랑 갈등상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서로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보 전달 과정이자 의사결정 과정이 협상입니다. 두 번째, 협상 과정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언급되어질 수 있는데 협상 과정은 협상의 시작, 상호 이해, 실질 이해, 해결 방안, 합의 문서 등의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협상에 활용되는 전략은 다양한데 대체로 협상 전략은 협력 전략, 유화 전략, 회피 전략, 강압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협력 전략은 윈윈 전략, 유화 전략은 로즈윈 전략, 회피 전략은 로즈로즈 전략, 강압 전략은 윈로즈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은 필수적인데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She feel change 전략, 상대방 이해 전략, 호혜 관계 형성 전략, 헌신과 일관성 전략, 사회적 입증 전략, 연결 전략, 권위 전략, 희소성 해결 전략, 반항심 극복 전략 등이 있습니다.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반항심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합상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전략을 크게 협력 전략, 유화 전략, 회피 전략, 강압 전략으로 구분해서 앞에서 배웠습니다. 각각의 전략과 특징을 올바르게 연결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협력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했죠. 자, 협력 전략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되는 전략인 거죠. 이거는 윈윈 전략. 자, 유화 전략은 나는 양보하고 너는 이기는 전략이죠. 너가 잘 되는 전략. 관계 중심으로. 해피 전략은 나도 너도 모두 무행동 전략인 거죠. 피하는 거죠. 해피 전략. 강압 전략은 나는 이기고 너는 양보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예시된 설득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고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씩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고 느끼고 변화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전략인데 여기에서 보면 See, Feel, Change 전략은 설득 전략으로 시각화하고 감동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설득에 성공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례를 들어서 마케팅, 영업 이런 전략에 대해서 쭉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 전략. 상사가 부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부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 경영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 부서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부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상대방 이해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혜 관계 형성 전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호혜 관계 형성 전략에서도 소외관계 형성 전략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자용 대인관계 능력 학습자용 가이드북 123쪽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습을 하면서 교재를 참고해서 지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호혜관계 형성 전략, 헌신과 일관성 전략, 사회적 입증 전략, 연결 전략, 권위 전략, 희소성 해결 전략, 반항식 극복 전략.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저희가 학습을 했죠. 여기에서 협력 전략, 문제 해결 전략에서 9가지 종류에 대해서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씩 이렇게 앞에서 학습한 내용 외적으로도
좀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게 사례를 좀 살펴보고, 뭐 의미는 나와 있으니까 작성을 하면 되고, 사례들을 한번 다르게 한번 점검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협상 전략에 대해서 우리 12주차에 학습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그 학자가 세상은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은 협상의 연속이고 협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협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가정이나 학교, 회사, 정부에서 또는 국가와 국가 간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공간에서도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수평적인 문화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마다 협상 능력은 매우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협상 스킬은 어, 이 학습을 통해서 아마 조금 어, 많이 협상에 대한 스킬이 많이 향상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단숨에 그런 협상 능력이 발휘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배운 내용들 또 그리고 배운 학습 이외에도 좀 검색을 통해서 사례를 좀 살펴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협상 능력을 이끌어서 나에게 유리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12주차 학습, 협상에 대해서 학습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3주차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